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또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어떤 어려움 또는 도전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이것이 문을 두드리는 하반기 강연의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지난 5월에 한반도 평화 생명평화 공동체 만들기 피스토크를 진행을 저희가 했었죠. 이어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그 길을 또 그것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 강연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강연회는 각계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모시고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진행되겠습니다. 코리아연구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강연회에 첫 테이프를 끊어주실 전문가로 우리 학계에 저명한 원로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성 박사님은 서울교육대 교수를 거쳐서 총장을 역임을 하셨죠. 지금은 서울교육대 명예총장 겸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한국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특히 중국과 인연이 많으셔서 중국 북경대학과 천진사범대학 객좌 교수로 계셨고 대만과도 교류가 많이 계셨습니다. 김호성 총장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참가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참보 박사님입니다. 우리 배참보 박사님은 명지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송리실에 소속된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한국이념교수협의회 회장, 또 한국사회과학학회장, 그다음에 한국국방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그리고 국가보훈처 등의 정책자문위원 등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배참복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채환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임채환 박사님은 전남대 명예교수님이시고 재외동포연구원의 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을 역임하셨죠. 세계지역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임채환 교수님은 오늘 전남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채환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좌담 형식의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지구촌,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푸틴의 야욕을 저지하려는 서방 세계의 노력과 함께 미중 전략 경쟁이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 여파는 우리 한반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갖가지 충돌과 대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한반도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런 말처럼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이 아주 커지는데 오늘은 학계의 그 원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위기 속의 한반도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혜의 말씀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반도 주변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우리 김호성 총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등장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 한국 정치 사상사를 쭉 나름대로 공부를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즘 한반도를 볼 것 같으면은 꼭 한 말,
19세기 말에 한반도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를 지켜나갈 것인지 우리가 지혜를 신중하게 지금 모아야 할 때인데 이러한 테마를 선정해 주신 이 코리아 연구원에게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심각한 그러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신냉전 체제에다가 신북방 진영의 대두 이러한 전반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배찬복 교수님도 한번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신냉전이냐 대탕트냐 또는 냉전이냐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 이념이라는 것을 개념화하기가 이제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지만은 이념에 관한 연구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념은 이것이구나 이런 것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데올로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이념은 믿는 자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는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왜? 유럽과 나토가 한편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또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보내주고 미국은 또 무제한 보내주고 미국은 또 이 전쟁에 개입은 못하지만은 대신 전쟁 물자는 거의 무제한 끝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밀리고 있는 푸틴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럼 핵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전술핵, 요거는 단거리 전술핵을 말합니다.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핵을 사용해도요. 그 폭발력, 가공할 살상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에 확실하게 그 한 도시는 완전히 다 사람 몰살시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죠. 네. 너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정말 신냉전 체제가 어떻게 도래했느냐 하는 것을 고르바초프의 그러한 소련의 붕괴 과정 그 이후에 신냉전 체제가 또다시 이렇게 도래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 주시는 과정이 좀 길게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요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러시아도 또 잘 아시고 하시는 임채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냉전 체제 해가지고 냉전적 사고, 이렇게 해서 이데올로기, 적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이렇게 대땅트라고 해가지고, 세계가 평화 번영을 하고, 서로 교류 협력해가면서 이렇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진단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한반도 주변에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을 4가지 내지는 5가지로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처럼 지구촌 전체, 특히 신북방 어떤 냉전 체제의 어떤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 한반도.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평화의 그 길목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찬복 교수님이 말씀을 좀 길게 하셨기 때문에 좀 뒤로 좀 순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김호성 교수님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치환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배찬복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호성 교수님, 우리 한반도 그 평화를 위한 그 과제, 뭐 시급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길게 내다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예, 말 그대로 신냉전 체제라고 하잖아요. 원래 냉전 체제가 있었다. 과거에 그러면 냉전 체제를 어떻게 극복했나? 이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평화가 올 수 있지. 일방적인 힘에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는 한반도 평화하고는 좀 길이 먼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네. 제 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말 키신저의 데탕트 전략. 예. 이것을 다시 불러와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설득이 가능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힘을 잘 다 보면서 어느 한쪽에 끌려가지 않고 양쪽을 다 내 뜻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혼돈의 시기일수록 그것을 가늠하면서 힘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러한 정치적인 리더십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지금 가장 바라시는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임치환 교수님 다음 바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한 지금 평화를 잘 지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그런 중요한 또 시급한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러한 외교, 군사적, 정치적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 4대 강국도로고 이야기를 잘 해서 이러한 새로운 냉전 체제가 어떤 전쟁으로 안 이끌게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치환 교수는 기왕에 말씀해 주신 김에 사실에 대한 정치적인 노력, 군사적인 긴장 완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민간 공공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네, 그런 차원에서 디아스포라 얘기를 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평화로 나아가는 길.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번에는 과제라고 했으니까 과제만 이야기를 하고 또 방안은 방안대로 또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신냉전 체제 전반적인 구조,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속에서,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시급한 과제로 등장되는 부분, 아까 이제 군사적인 부분, 북한의 핵 위협,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평화 문제는 국제 정치 문제인데, 마이크가, 네. 끊어놓고. 평화 문제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이든 또는 세계 평화이든 세계 평화로부터 한반도 평화가 올 수가 있고, 한반도 평화가 또, 점점 이제 키워서 또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 또 국제관계로 국제 평화로도 대만을 거머쥘 거고, 그럼 북한은 남한 거머쥐려고 가진 수단을 쓸 겁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핵은 안 만들더라도 만든다는 말만 퍼뜨려도 이미 힘이 굉장히 발동돼요. 군사적 힘이 굉장히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핵이 일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핵 만드는 것을 저는 한반도 평화 방안에 네. 전쟁한 치르고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우리 배찬모 교수님은 이제 현실주의, 파워폴리틱스의 입장에서 핵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확증 파괴에 관한 그러한 그 확실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핵을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 눈 감아주듯이 뭐 그 한국에도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핵을 만들지 않고는 답이 없다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을 쓸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도 핵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너무 나간 그러한 그 주장일 수 있다 이러한 그 반론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평화, 정말 전쟁이 없는 가운데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교수님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 지구촌을 둘러싼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온갖 어려움을 그동안에 헤쳐나갈 수 있었던 어떤 실사구시적인 그런 노력이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강경한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소프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이제 오늘의 우리 마지막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채한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나누기,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임채한 교수님, 김호성 교수님, 그리고 배찬박 교수님은 그냥 짧게 그냥 정리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채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핵무장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또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 배제는 할 수 없지만은 인류의 그 지혜라는 것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할 도리를 그 핵까지 써가면서 세계적인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모한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뭐냐, 그 평화가 뭐냐,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결국은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상의하고 소통해서 평화를 가지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모범을 또 보이고, 또 시민단체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공동체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의 운동으로서 이런 평화운동이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글로벌 패권 경쟁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가 아니라 양상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인류의 양심은 정말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핵을 머리에 이고 이루어졌을 때에는 조금 전에 임채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사회의 절멸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화의 어떤 그 지혜를 우리 인류 사회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그런 그 평화의 기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말 동방의 등불인 한반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한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김호성 교수님께서 또 좀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 평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마누엘 칸트가 쓴 영구 평화론에서도 평화는 이거다라고 정의는 안 하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는 아까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대처를 하고요. 또 현대 평화학의 비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 칼튼입니다. 요한 칼튼도 평화를 하나의 인류가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그 양반은 서로 싸울 때 고구려 역제 신라가 서로 싸울 때 등장한 인물이 잘 알고 있는 원효 아닙니까? 원효의 이 화쟁사상, 이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같이 더불어서 말하는 거는 이 화이부동 아시잖아요. 이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한반도에서는 절대 필요한 가치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동존이입니다. 같은 것을 서로 이렇게 찾아가고 다른 것도 서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이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만 더 붙이고 싶은 거는요. 자꾸 어디 일방적으로 막 쫓아내서 기업인도 거기 가서 해라, 이러면은 안 된다. 역시 이 기업에게 선택의 길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선택의 길을. 그럴 때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정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NGO의 활동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평화 교육을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다. 앞으로 이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왜? 우리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가장 그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신 우리 배 교수님 좀 길게 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제가 대학에 재직 중일 때 맡은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시대의 정치학. 네,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현실주의가 아니고는 사실은 그건 다 우리가 그 당위적인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는 별 큰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럼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삼축 체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축 체제를 가지고 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다. 솔직할 거예요. 정권 측에서도 연구소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까지 그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학계의 원로들이신 우리 김호성 명예총장님, 배찬봉 명예교수님, 임찬 명예교수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 원로분들이라서 그런지 말씀이 그냥 거침이 없으세요.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여파가 사실은 시계 제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눈앞에 안 보일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이 아주 다방면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리더십 안에서 그 다음에 정말 국민들의 공공 외교를 펼치는 NGO나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들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정말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오히려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을 훌륭하게 장식해 주신 세 분의 원로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은 오늘 첫 걸음을 뗀 후에 12월 초까지 5번에 걸쳐서 오늘 말고니 4번이 더 남았네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는 그 여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원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때까지 이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다시 한번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